테슬라 세미 실제 주행 테스트에서 주행 지속거리 충전 효율성 등 성능 입증. 북미 화물 효율성 위원회가 주최한 지난달 런온네스 이벤트에서 테슬라 세미가 주행 지속거리와 충전 효율성에서 경쟁사 트럭을 압도하는 성능을 입증했다고 인사이드 EVS가 보도했다. 런온네스 이벤트는 연료 효율성 높은 트럭을 전시할 목적으로 2년마다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 테슬라 세미는 프레이트라이너와 볼보 등 기존 트럭과 경쟁했다. 약 2주간 트럭 운송 연구그룹은 트럭 22대가 실제 주문을 이행하기 위해서 북미 전역을 주행하는 과정에서의 충전 인프라, 충전 관리, 트럭 성능, 소요 비용 및 기타 지표 등 데이터를 확보했다. 펩시코가 운영 중인 테슬라 세미 트럭은 런온네스 이벤트 기간 동안 타사 어떤 차량보다 하루 평균 더 많은 거리를 주행했다.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세미는 약 400마일을 주행한 후 45분 만에 약 80%까지 재충전이 가능했다. 펩시코가 보유한 최고 성능의 테슬라 세미는 18일간 하루 평균 약 574마일을 주행했다. 타사 차량인 니콜라 트레는 하루 평균 약 255마일, 프레이트라이너 이카스카디아는 평균 약 181마일, 볼보 VNR 일렉트릭은 하루 평균 약 175마일을 주행했다. 펩시코 테슬라 세미 일대는 750kW 충전기에서 3회의 고속 충전을 통해서 하루 1076마일을 이동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기 트럭이 디젤 트럭과 동등한 성능을 발휘했다는 점이다. 다만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낸 테슬라 세미 트럭은 약 60에서 70대 정도만 생산되었고 향후 양산 체제를 갖추게 될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출시 임박 사이버 트럭에 리비안이 가장 긴장하는 이유.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유력한 대항마로 꼽히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의 테슬라 추격전이 테슬라발 악재로 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21년 미국 나스닥 최대 기업 공개 기록을 세우면서 막대한 자금을 수혈받아 제2의 테슬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전기차 전문업체로 불리면서 테슬라에 대한 맹추격에 나섰으나 사이버트럭의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리비안은 나스닥 상장 과정에서 대박을 터뜨리면서 순항하는 듯 했으나 사이버트럭의 출시로 향후 당분간 닥칠 파고로 커다란 고비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리비안은 나스닥에 상장한 뒤 시가총액이 수직 상승해 미국 완성차 제조업계의 양대 산맥인 GM과 포드 자동차를 추월한 데 이어 올 상반기 미국 최대 전기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높은 200%에 육박하는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을 기록한 기업으로 부상했다. 리비안은 지난 2분기에만 총 13,992대의 전기차를 생산해 12,640대를 시장에 공급했다. 그러나 사이버트럭의 출시라는 변수가 새로 등장하면서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전 예약자가 2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사이버트럭이 뜨거운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면서 관심은 더욱 고조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를 의식한 듯 RJ 스카린지 리비안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역시 리비안의 전기차는 사이버트럭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면서 미리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 스카린지 CEO는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IT 업계 관련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전기차 소비자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들여다보면 리비안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들과 사이버트럭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 사이에는 교집합이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벤 다이어그램이란 서로 다른 다양한 집합들 사이의 모든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상이한 집합들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분석 기법의 일종이다. 미국 굴지의 자동차 시장 조사업체 에드먼즈닷컴 역시 리비안 전기차와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제시한 이유는 달랐다. 리비안 전기차의 경쟁력이 사이버트럭에 비하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반 드로어리 에드먼즈닷컴 선임 연구원은 포브스와 인터뷰에서 사이버트럭이 실제로 출시되면 리비안 전기차에 관심에 있었던 소비자들이 사이버트럭으로 대거 눈길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른바 크로스 쇼퍼들의 관심이 사이버트럭의 출시를 계기로 리비안 전기차에서 어떤 식으로든 사이버트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크로스 쇼퍼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제품 정보를 수집하고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는 소비자를 뜻한다. 리비안이 현재 생산하는 전기차는 R1T와 R1S로 R1T는 리비안이
처음으로 생산한 전기 픽업 트럭이고 R1S는 리비안이 최초로 내놓은 전기 SUV다. 사이버트럭은 미래형 전기 픽업 트럭이다. 애플 아이폰 16도 TSMC N3 공정 6번째 고객 암시. 애플이 올해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 도입한 3나노 공정 기반 자체 모바일 AP-A17 프로에 이어 내년 출시되는 아이폰 16 프로에서는 전력 효율과 성능을 좀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TSMC의 N3 공정 기반으로 신규 애플 실리콘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만 IT 전문 매체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대만 파운드리 TSMC는 애플이 최근 출시한 아이폰 15 시리즈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세서를 생산했으며 이로 인해 올해 전체 매출의 4에서 6%가량 N3 제조에서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은 3나노 기반 A17 프로 프로세서를 TSMC에 전량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디지타임즈는 3나노 공정에 대한 큰 진전을 토대로 올해 대만 파운드리 하우스의 매출에 최대 34억 1천만 달러를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애플이 아이폰 15 프로가 아닌 아이폰 15 일반 모델과 관련해 A17 프로가 아닌 지난해 아이폰 14 프로의 두뇌인 A16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쓴 이유와 관련해서도 TSMC가 N3 도전에 따른 충분한 칩 생산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IT 전문 매체 9to5맥은 디지타임스의 정보를 토대로 애플이 내년 아이폰 16 프로 모델에서 채택할 것으로 기대되는 A18 프로세서의 경우 TSMC의 진보된 공정인 N3 생산을 예상했다. TSMC의 N3 공정 역시 3나노 공정에 속하고 N3 대비 전력 효율성뿐만 아니라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공정이기도 하다. TSMC N3 공정의 경우 적어도 5개 파트너사가 샘플링을 진행하고 있을 공산이 크며 애플은 6번째 고객이 될 수 있다고 예견했다. 업계에 따르면 퀄컴과 미디어텍, AMD, 엔비디아, 인텔로 추정되고 있다. 구글, 고객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대신 맡는다. 구글 클라우드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 중 저작권 침해 분쟁에 휘말린 고객을 돕기 위해 나선다. 인포월드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 클라우드는 생성형 AI의 지적 재산권 면책 방안을 제공한다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공개한 방안은 생성형 AI 사용 중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 분쟁을 구글에서 대신 담당한다는 내용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에서 제공 중인 지원책과 비슷한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면책 지원은 훈련 데이터와 저작물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한 훈련 데이터의 경우 기존에 마련한 제3자 지적 재산권 배상에 따라 고객사를 지원한다. 생성형 AI 교육 과정에서 구글의 데이터셋 사용으로 92조 딜 호재, 39조 세금 악재, 호사다마 마이크로소프트가 21개월 만에 92조 원짜리 딜을 마무리했다. 게임 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끝마친 것으로 이를 통해 현 최고 경영자인 사티아 나델라의 인수합병 규모는 229조 원에 달한다. 챗GPT에 이어 M&A 지속으로 사업 다각화에 성공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39조 원의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호사다마다. MS는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블리자드 인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인수를 발표한 지 21개월 만이다. 당초 밝힌 인수 금액은 687억 달러. 이번 거래는 MS의 48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M&A다. 이날 영국 반독점 규제 당국인 경쟁시장청이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하면서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됐다. CMA는 그동안 이번 M&A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MS가 15년간 블리자드 게임 판권을 프랑스 게임 회사 유비소프트 매각하겠다는 등의 새로운 제안을 한 것이 CMA의 마음을 돌렸다. 블리자드 인수 완료로 MS는 2014년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 취임 이후 추진해온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나델라 CEO의 재임 기간 중 M&A 규모는 1,700억 달러가 됐다. 2016년 260억 달러의 링크트인을 인수했고 2021년에는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기술 업체인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스를 160억 달러에 사들였다. 특히 2020년에는 제니맥스, 2014년 취임 직후에는 마인크래프트의 개발사 모장 AB를 인수하는 등 게임 부문에 집중해왔다.
나델라 CEO는 10년 후면 비디오 게임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MS는 인공지능 분야에도 진심이다. MS는 지난 4년간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49%를 확보하며 모든 제품에 생성형 AI를 탑재하고 있다. 다만 블리자드 인수와 관련해 아직 해결해야 할 법적 다툼이 남아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블리자드 인수 거래 중단을 명령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자 항소를 했다. 남은 악재는 또 있다. MS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MS에 289억 달러의 추가 세금 납부 통지서를 보냈다. IRG는 MS가 10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MS는 2004년부터 작년까지 미국에 약 90조 원의 세금을 이미 납부했다고 밝혀왔다. 추가 납부건에 대해선 이해 신청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이 절차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호사다마가 이어지면서 MS 주가는 혼조세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사태까지 겹치며 주가는 사상 최고가 대비 11% 하락한 상태다.